안녕하세요. 드라마 중독자입니다. 오늘은 1994년도 방영되었던 화제의 드라마 느낌 1화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1994년 7월 강원대학교 캠퍼스는 축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젊은이들은 청춘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세 형제가 있었으니 바로 한씨 집안의 삼형제였다. 맏형 한비는 미술을 전공하는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의 다정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캠퍼스의 유명 인사였다. 둘째 한여는 여자에게는 무관심하지만 학업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적인 모범생이었다. 그리고 막내 한주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이는 마초 타입으로 조정부에서 활동하며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삼형제는 같은 대학에 다니며 각자의 색깔로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의 거실에서는 늘 그렇듯 소소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한현과 한준이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공부벌레인 한현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보려 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한준은 야구 경기 중계를 보고 싶어 했다. 둘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자 맏형의 권위를 발휘한 한빈이 리모컨을 빼앗아 영화 채널로 돌렸다. 화면에는 프랑스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피 마르소의 아름다운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다른 여자의 얼굴로 겹쳐지기 시작했다. 긴 생머리를 가진 청순한 미모의 여자, 그녀의 이름은 김유리였다. 마치 운명처럼 이 순간부터 삼형제의 평온한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었다. 삼형제의 어머니 장경진은 조명기구 회사 알로 조명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유리라는 딸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프랑스로 입양되어 자란 유리가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경진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리는 삼형제가 다니는 대학의 썸머스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고 했고 경진은 유리가 머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리가 도착하는 날 경진과 한비는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유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 당황하기 시작했다. 예정된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는데 유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회사 일이 밀려있던 경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먼저 돌아가야 했고 한비 혼자 남아서 유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한비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초조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과연 유리는 무사히 도착한 것일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결국 한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한빈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유리는 한빈의 바로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리는 비행기를 놓쳐서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던 것이었다.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엇갈리게 된 두 사람.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 첫 만남부터 이들의 관계는 미묘한 엇갈림으로 시작되었다. 한빈은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유리는 택시를 타고 경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나섰다. 유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알로 조명 사무실이었다. 경진의 작업장 겸 사무실인 이곳에서 유리는 오랜만에 경진과 재회했다. 경진은 유리가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유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경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험하게 몰고 가는 청년과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막내 한준이었다. 유리는 한준의 무모한 운전에 대해 한마디 했지만 한준은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갔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집을 찾아가던 유리는 또 다른 우연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경진이 그려준 약도를 보며 길을 찾던 유리를 발견한 한현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한현은 유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함께 뛰어놀던 그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했다니.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유리는 삼형제와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추억이 되살아나며 네 사람 모두의 마음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일어났다. 한비는 공항에서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유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한주는 조금 전 길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바로 유리라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여는 차분하게 유리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경진은 유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유리는 프랑스에서의 생활, 미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삼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유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한비는 자상하게 유리를 챙겼고 한주는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했으며 한여는 조용히 유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밤이 되어 유리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한국의 여름밤 정취가 그대로 스며들어왔고 유리는 프랑스와는 또 다른 고향의 향수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 유리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비교하며 집안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던 유리에게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머리를 부시시하게 한 채 잠에서 깬 한준과 복도에서 마주친 것이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지만 유리는 한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것처럼 청아했고 한준의 마음에는 순간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삼형제와 유리가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한빈과 한준은 유리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반면 한현은 약간 냉담한 시선으로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현의 태도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유리는 한현의 차가운 반응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한빈은 유리에게 대학 캠퍼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유리가 썸머스쿨에 참가해야 하므로 미리 캠퍼스를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는 배려에서였다. 한준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두 형제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 심리가 발생했다. 한현만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일이 있다며 동참하지 않았다. 캠퍼스를 향하는 길에서 한빈과 한준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매력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한빈은 캠퍼스의 역사와 건축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지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준은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유리를 즐겁게 해주려 노력했다. 유리는 두 형제의 서로 다른 매력에 신선함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퍼스 구경 중에 한빈과 유리가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게 되었다. 그동안 한준은 혼자 남겨져야 했다. 형에게 유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에 한준은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유리는 그런 한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한빈을 따라 미술관으로 들어갔다. 미술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한빈과 유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다. 오후에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유리는 계단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천진난만한 면을 드러냈다. 그런 유리의 모습을 보던 한준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유리를 받아 안으려다가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한준은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일행은 하루 종일의 나들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진은 유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한현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유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밤늦게 유리는 방에서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 온 소감, 삼형제와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현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 한편 각자의 방에서 삼형제도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빈은 유리와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느낌을 받아본 것 같았다. 한준은 유리에 대한 묘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단순히 어린 시절 친구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한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리의 등장으로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그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1994년 여름, 김유리라는 한 여자의 등장으로 삼형제의 평온한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세 형제 모두 유리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한빈의 자상함, 한준의 활발함, 그리고 한현의 신중함이 모두 유리라는 한 여자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경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리 역시 삼형제 각각에게서 서로 다른 매력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오빠들이 이제는 이렇게 매력적인 남성들로 성장한 것을 보며 새로운 감정들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4년 여름 강원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오렸을 뿐이었다. 청춘의 풋풋함과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시작을 예고하며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렸다. 앞으로 펼쳐질 삼형제와 유리의 사랑 이야기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한 특별한 느낌들이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지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이 화를 찾아뵙겠습니다.